경제관념 관련 이제 결혼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배우자의 사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사치 관련 얘기가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건 이제 사치로 인해서 문제된 케이스예요. 배우자가 과거 도박으로 억대의 빚을 집니다. 도박으로. 이게 저는 이제 제가 무조건 이혼하는 하라고 하는 이제 뭐 폭력, 도박 이런 거에 딱 해당하는 케이스예요. 현재는 그 빚을 상환 중인 상태다. 부부는 미취학 자녀 한 명을 키우는 중입니다. 미취학 자녀. 이러면 이제 학교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치원 다니고 있거나 그러겠죠. 근데 이제 빚으로 인한 가정의 재정적 부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부의 지출 분담 구조 보면은 배우자가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항목이 주유비, 오프라인 장보기 비용, 뭐 장보기야 당연히 의식주 관련된 거니까, 자녀 교육비, 통신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네요. 다만 장보기 비용에서 얼마나 쓰고 교육비에서 얼마나 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A씨가 부담하는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약 150,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온라인 장보기 비용, 자녀 학원비, 보험료, 돌봄 비용이다. 그래서 A씨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요. 배우자는 오프라인으로 보나 봐요. 그리고 학원비는 교육비랑 뭐 별도로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아마 같이 쓰겠죠. 자, 근데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 배우자의 쇼핑 습관이다. 자, 배우자가 매달 의류랑 잡화에 지출하는 금액이 한 약 20에서 30만 원 정도래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고, A씨는 어떤 게 답답하냐? 억대 도박 빚이 있는 상황이면 빚을 청산할 때까지는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상황 설명을 드리면은 A씨는 뭐다? 피해를 호소하는 쪽이에요. 자, 근데 배우자가 과거 도박으로 빚을 진 상황이에요. 도박. 그러면 도박 빚이 있는 상황이면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야, 너가 도박하다가 빚이 생겼는데 지금 의류랑 잡화에 돈을 쓸 여력이 있냐? 이걸 빨리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고요. A씨의 입장. 본인도 옷은 사지만 명품 같은 고가 제품은 사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자의 잘못으로 생긴 빚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 중이다. 본인도 그래도 아끼고는 있나 봐요. 그런데 자기 물건을 계속 사들이는 모습을 보면 보기 싫다. 한 달에 2, 30만 원 쓰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내가 정말 너무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도 입장이 있겠죠? 첫 번째. 그런 낙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두 번째. 의류는 사치품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의식주에 해당을 한다. 물론 맞죠. 의에 해당하니까 의. 그렇죠? 자, 주장 3. 주변 친구들도 잘못은 했지만 그 정도 소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 요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부러 성별을 가려놨어요. 저는 이게 성별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당연히 아껴야 된다고 본 입장이에요. 여기서는. 왜냐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낙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쇼핑하는 낙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의식주에 해당한다. 이게 요즘에는 이 의식주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는데, 의식주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필수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할 때 의식주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고, 흔히 말하는 다른 데 가가지고 뭐 벗고 다니지 않는 의와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과 몸을 누일 수 있는 주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의류는 사치품이 아니라 이제 의에는 해당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옷도 사치품이 옷이 있고 아닌 옷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 상황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도박 빚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른 거고, 이럴 때는 좀 소비를 절제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은 하죠. 자, 그런 낙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낙을 다른 걸 만들어야겠죠. 낙을 꼭 왜 쇼핑으로 푸냐 이거야. 쇼핑으로 꼭 풀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이럴 때는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죠. 돈을 적게 쓰고 30부로 그냥 생각을 하면은 1년에 360이고 3년에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 친구들도 잘못은 했지만 그 정도 소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한다. 잘못은 했지만 도박 빚은요. 억대 빚을 졌는데 단순 잘못 수준은 아니에요. 그쵸? 이게 아주 작은 잘못처럼 설명하는 건 이런 건 좀 잘못된 거죠. 주변 친구들이 오히려 말려줘야지. 이런 건 이제 주변 친구들도 말려줘야지. 네티즌의 반. 입을 옷이 아예 없어서 벌거벗고 다닐 상황이 아니라면 억대 빚을 갚는 와중에 매달 수십만 원씩 옷을 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뭐 가족에게 빚독촉이라는 고통을 안겨주고도 본인만 챙기는 모습은 이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많이 봐요. 빚이 뭐 신용대출일 수도 있고, 투자하다가 빚이 생길 수도 있고, 도박하다가 진짜 빚이 생길 수도 있고, 사치를 많이 해서 빚이 생긴 경우도 있고, 뭐 빚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빚이 생긴 이유를 떠나서
너무 당연시 여기거나 그 와중에도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하는 케이스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활 수준을 밑바닥으로 내려서 이걸 빚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도박 빚은 어떤 방식으로든 빚이 생긴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일단은 이거를 돈을 확실히 모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박 빚을 만들었는데 그게 혼자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혼자 그냥 단독으로 갚아야 되면은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어. 아니면 자포자기했거나. 근데 배우자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댈 구멍이 있으니까 사실 쓰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나쁜 심리예요. 누군가에게 이제 기대를 하고 아유 그냥 뭐 내가 2-30만 원 쓰더라도 배우자가 있으니까 생활이 가능하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죄책감이 좀 작동을 해야 돼요. 30만 원이면은 뭐 많이 쓰는 것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쵸? 그거 자체는 맞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 따른 사고를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도박, 주식, 비투하고 개인의 생활에 넣어들렸던 데 꽤 많죠. 예, 꽤 많고요. 스포티하게 이쁘게 입으면 돼. 그쵸. 보여주는 직업이면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딱 봐도 그런 스타일, 그건 아니거든, 지금. 이분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참 이런 게 많은데 제가 막 소송할 때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이것도 남녀 케이스 다 있는데, 이제 남자분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남자분의 빚은 주로 이제 B2예요, B2. 네, B2고요. 도박도 꽤 있어요. 도박도 있고 B2도 있고. 어쨌든 그게 투자도 사실 도박적 성격으로 하는 경우이고요. 과거에 코인 폭락 시기에 많이 또 이제 몰락을 했었고 이런 분들이 또 전기차 배터리 쪽에 투자하셨다가 망하신 분들 중에서 또 이런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거는 시대별로 그 망하는 주식 이제 사이클 주식 중에서 망한 주식들을 들고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 아주 자주 보이던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빚까지 끌어다 써서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이제 실패를 하면은 그냥 일반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돈을 빌린 경우도 있는데 주변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 사람이 회사 다니는데 회사 월급이 압류 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아내 입장에서는 월급이 안 오네? 왜 월급을 안 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압류를 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물론 최저 그 임금 그 기준은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지급을 하는데 그 이상은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왜냐면 채권 압류랑 추심 명령 같은 게 들어가면은 채권이 압류됐다는 게 뭐냐면 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급을 못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공탁을 건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아내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왜 평소에 들어오던 돈하고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고 독촉장이 막 날라오기 시작해요. 독촉장이 막 날라오기 시작하고 정말 재수가 없으면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하죠. 그 상황이 되면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그나마 요즘에 이게 왜 이런 게 좀 덜해졌냐면은 최저생계비로 보장이 되는 금액이 지금 최근에 민사집행법이 개정이 되면서 25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고 아직 못 받은 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한 달에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돼요. 그러니까 도박빚이 생겼든 뭐가 생겼든 약간 그냥 버팅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제 이제 의뢰인 분 중에 여자분이 있는데 그 양육비를 못 받으셨단 말이에요. 양육비를 못 받아서 지금 청구를 해서 조금 받았어요. 압류 추심을 오늘 해가지고 좀 돈 받았거든요. 돈을 받았는데 분통을 터뜨리시더라고. 내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근데 좀 분통 터뜨릴만 해요. 진짜로 애를 혼자 키웠거든. 정말 혼자 키웠거든요. 양육비 한 푼 안 받고 키우다가 저한테 애가 10살 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양육비 받아야겠다 그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셔가지고 해서 지금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도 느끼는 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통장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통장 압류를 해가지고 조금 추심을 했는데 아니 왜 이 돈밖에 안 들어오냐 통장에 돈이 더 있는데 왜 이 돈밖에 안 들어오냐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고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아니 왜 빚진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 근데 정말 슬프게도 이제 이게 금액이 상향이 됐다. 이게 왜냐면 최근에 상향된 거예요. 올해 2월경부터 시행됐어요. 원래 180만 원 정도였거든요. 훨씬 200만 원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 주로 이제 B2 그리고 여자분들도 요즘 B2 좀 늘어나고 있고 여자분들도 요즘 주식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도 B2가 좀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사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거를 못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써제껴야 되는 거야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못 버텨. 통장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봐.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보면서 안 바뀌어요.
어쨌든 이 네티즌들의 반응도 뭐 있지만 사실 이런 분하고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억대 빚이라고 했잖아요. 억대 빚을 져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관점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로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잘못은 했지만 잘못이 아니죠. 인생 망한 행동을 한 거죠. 잘못 수준이 아닌 거야 원래는.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돈은 목숨이거든요. 돈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버린 거야, 지금 사실. 단순 잘못은 했지만 뭐 그 정도 소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배우자가 이렇게 변론을 했다는 거는 그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잘 풀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잘 풀리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원래 기존의 돈에 대한 관념이 의존적이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잘못은 했다. 잘못이 아니라니까. 이건 잘못이 아니라 내 인생을 구덩이로 넣었다니까요. 누군가가 해결은 해주겠지. 또는 이 정도는 그냥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런 마인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사실 이분은 오히려 도박 이거를 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 안 바뀌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경제 개념하고 아까 물은 폭력 뭐 이런 거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아쉽죠. 그리고 이 빚도 본인이 이제 갚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기댈 구석이 있으니까 그냥 누군가 이제 좀 도와주면서 갚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인가요? 왜 이거를 내 스스로 내가 잘못을 했다고 스스로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남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생에 반성해야 돼요. 나에게 사과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옆에서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또는 나 대신해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뿐이에요. 잘못이라고 진정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되게 시겁했겠죠. 도박으로 빚 생겼으니까. 근데 시간도 지났고 점점 이렇게 되면 인간이 이거는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변 친구들도 혀차면서 립 서비스로 그렇게 말했을 듯 하네요. 그랬을 수 있죠. 맞춰주려고도 친구들이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생각일 겁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 정도 소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배우자랑 만나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도박하는 인간은 멀리 해야죠. 이거는 멀리 해야죠. 주로 이제 남자가 도박한 케이스는 이제 정말 패가망신 케이스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되게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 케이스도 뭐였냐면 어머니가 도박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참 힘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협의혼 하는 거 좀 도와드려가지고 끝냈거든요.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 부모님의 이혼까지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조금 슬픔을 느끼기도 했는데 조금 서글퍼지더라고. 도박은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도박빚 있잖아요. 도박빚이 그냥 단순히 저 빚만 갚으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있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반복이 될까가 훨씬 두려워요. 도박빚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차라리 1억 한 번 하고 그냥 끝나고 이런 게 차라리 나은데 도박은 이제 빚을 갚잖아요. 그러면 슬슬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 빚도 다 갚았고 한번 또 해볼까?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도박이 특히 그래요. 사건 하면은 특히 그래.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도박을 하는 경우가 더 드문 편. 드문 편이에요. 드문 편이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도박은 정말 먹고 살만하네 그러면 다시 슬슬 생각나는 게 도박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대 토끼님도 말씀하신 게 요즘에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지금 도박을 하고 전 심지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딩, 초딩도 봤어요. 도박 사이트를 자기가 운영해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그거를 얼마든지 무슨 약간 그런 거 있죠. 도박 단톡방. 사가지고 막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근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런 거를 그냥 들어오게 한 다음에 돈을 쓰게 만들기 때문에 해당 방의 관리자가 몇 살인지 사실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고 20대 초반에 막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16살이다. 20대 초반으로 속일 수도 있어요. 익명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다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거 진짜 문제가 커. 문제가 큽니다 정말로. 도박이랑 주식이나 재테크랑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크게 들어. 그쵸. 사실 어느 정도 아예 그 차이가 막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사실 재테크도 어느 정도 모험을 거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이거예요. 도박은 완전한 운에 기대는 거고 주식이나 재테크는 그래도 경험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숙련도 높여갈 수 있다. 근데 또 여기서 도박 그러면 또 반론이 나와. 도박 중에서 뭐 포커라든지 블랙잭이라든지 바카라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전문 포커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쌓아나가면 또 도박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제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업인 거죠, 생업.
청산을 내가 하냐 당하냐의 차이죠. 그쵸.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아 참교육 드라마 내용. 아 이게 진짜예요 이거. 이래서 좋은 환경 가서 애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으면 물드니까. 저게 제일 크죠. 학군지나는 거의 문제는 사실 그거죠. 공부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죠. 이제 학업적인 부분, 뭐 사교육이 좀 접근성이 좋다는 부분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이제 주변에서 물드는 거, 환경 이거죠. 주식은 경향성 있는 거고 도박은 순전히 그쵸. 보통 그렇죠. 저희가 보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은 걸 하더라도 이게 어떤 사람에겐 도박이고 어떤 사람에겐 도박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워렌 버핏에게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잖아요. 근데 생애 최초로 1억을 투자해서 내 전 재산 1억을 투자해서 어디에다가 한 주식에 몰빵을 했다는 도박에 가까운 행위죠. 도박은 아닌데 도박에 가까운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구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아, 이혼 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